네, 오늘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CPA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전화에는 안병찬 대표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8월 10일에 이 미국의 사회 기반 시설에 1조 2천억 달러의 투자가 이 상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 안에는 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10일 그 화요일 날 미국 이제 상원을 그 1조 2천억 달러의 그 투자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네. 이것은 이제 지난 수개월 동안 이제 협상을 해오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조정돼서 1조 2천억이 이제 통과됐지만 아직 그 하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 하원 통과가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그 하원에서는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 상원에서의 그 3조 5천억 달러의 그 안도 같이 이제 통과를 함께 시키기 위해서 힘겨루기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 안에는 이제 그 새로 5,500억 달러의 연방 지출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네. 프로젝트 중에는 이제 크게 둘로 나눠서 이제 전통적인 사회 간접 자본 투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도로라든지 교량, 다리죠.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수리공사, 이런 이제 사회 간접 자본 투자안이 들어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간접 투자로서는 이제 브로드밴드를 이제 확장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스쿨버스를 이제 전기버스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 해결 등 이런 안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크립토 커런시, 텍스 리포팅 규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초에 그 제안했던 것은 2,500억 달러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반토막이 나서 50% 정도로 이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초 내용과 좀 많은 변화가 있었죠. 특히 이제 비전통적인 사회 간접 자본 투자가 이제 대거 탈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법인세 인상안도 이제 탈락이 되었고, 이렇게 이제 조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향후 한 10년 동안 2,560억 달러 정도의 연방 그 재정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의회 예산국에서는 발표를 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 법안을 기획한 사람들은 5,190억 달러 정도가 저축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을 통해서 얼마든지 메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전통적인 이제 그 사회 간접 자본 투자인 사회 기반 시설의 시설과 기술 중심의 어떤 그 신개념의 사회 기반 투자, 이렇게 해서 총 1조 2천억 달러의 투자를 향후 10년 동안 할 그럴 계획이 담겨 있는 그런 안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네. 자, 우선 미국의 새로운 사회 기반 시설에 브로드밴드 광대역을 확장하는 데 투자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브로드밴드를 확장하게 된다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이 끼치게 될까요? 미국의 인터넷 강국이 될까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브로드밴드라는 것은 사실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용어이긴 한데요. 이것을 좀 쉽게 이해를 돕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쉽게 볼 수 있는 프리웨이나 도로와 같다. 인터넷 선상에서는 프리웨이나 도로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빠른 인터넷 스피드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이제 어떤 시설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빠른 인터넷 스피드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기술이 필요한데, 그리고 또 이런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간다는 얘기는 정보를 그렇게 빨리 전달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파이버 옵틱이라든지 와이어리스 케이블, 그리고 이제 DSL, 심지어는 이제 세틀라이트과 같은 그런 기술을 위해서 이제 시설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데 이제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이것을 통해서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안정을 꾀할 수가 있고, 아시다시피 인터넷이 미국에서는 뭐 어떤 인터넷 회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어떤 안정을 꾀할 수도 있을 거고, 특히 그 한국과 달리 미국은 인터넷이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그 잘 연결이 되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네, 이런 열악한 곳에까지 좀 공급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시설의 확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소위 말하는 그 5G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5G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른데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이 우리가 이제 정보를 주고 받으려면 어떤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을 확장하고 그래서 좀 잘 달리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기 스쿨 버스에 대해 투자를 한다고 지금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스를 전부가 다 전기 버스로 좀 갈아버린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끔 그 길에서 스쿨버스를 보면서 아마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보통 일반 자동차는 한 5년마다 디자인도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데 이 스쿨버스는 보면 그냥 수십 년 동안 똑같지 않습니까? 컬러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저 차는 어떻게 고장도 안 나고 저렇게 오래 가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쿨버스는 한 80년 된 모습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스쿨버스는 계속 진화되어 왔어요. 그래서 스쿨버스는 일반 차량과 달리 44가지 까다로운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차의 길이라든지 차 안의 복도 길이라든지 심지어는 차색까지도 철저히 통제를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전복되었을 때 프로텍션 되는 거라든지 차 내 의자 크기 그다음에 이제 긴급 대피 이머전시 엑식 같은 거 할 때를 대비한 창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스탑 사인 알람 같은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스쿨버스가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가스라든지 디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를 시키겠다는 것이죠. 스쿨버스가 지금 현재 이런 진화로 인해서 가장 안전한 차량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미국의 내셔널 하이웨이 트래픽 세이프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발표에 따르면은 일반 차에 비해서 70배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전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가스라든지 이런 걸 사용으로 인해서 어떤 지금 미국 정부나 전 세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응에 따라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로 이미션 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메이드 인 USA 전기 버스를 만들어서 버스에 한 50억 달러 그리고 이제 페리에 25억 달러 그리고 이제 전기 버스가 달리게 되다 보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전기 충전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전기 충전소에 75억 달러를 이제 책정을 해서 그동안 이제 80년 넘은 지금 현재 이 스쿨 버스를 완전히 전기 버스를 바꾸는 그런 정책을 피고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면은 전기 버스로 다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년에서 10년 후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동안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미국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인종차별과 관련된 사건 또 시각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와 관련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우리 한인들은 많이 기억들 하실 텐데 멀리는 이제 1992년도에 4.29 폭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 최영호 부회장님 같으신 경우에는 그 당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신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라드니 킹의 사건을 비롯해서 시작되었는데요. 그 이후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흑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종차별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이제 조지 플로이드가 지난해 5월에 백인 경관에 의해서 9분 동안 목이 졸려가지고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SNS를 기반으로 해서 Black Lives Matter이라는 운동이 2013년도에 태동이 돼가지고 2014년부터 이제 SNS가 이제 활발해지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그런 운동인데요. 이런 인종적인 문제가 미국에서는 계속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그리고 좀처럼 없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의 개선을 위해서 10억 달러를 책정해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뭘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거냐면 백악관에 따르면은 소수 인종을 차별을 하기 위해서 프리웨이를 건설해서 지역을 나눈다든지
또는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사회적인 기반 시설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그 차별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왔는데요. 특히 1950년대하고 60년대에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프리웨이를 건설하기 위해서 흑인 거주 지역을 다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이주토록 하고 이런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그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낙후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나 파크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을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철거해버리고 새로 디자인해서 이제 꾸미는 그런 투자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그런 안입니다. 네, 네. 이 안에는 최근 몇 년간에 아주 핫 이슈였었죠. 이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규정도 포함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는 사실 지난 수년 동안 상당히 그 뜨거운 이슈로 대두되어 왔고 또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돼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 환경인데요. 이런 그 크립토커런시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어떻게 할 거냐, 또 규정은 어떻게 할 거냐 이슈가 계속 그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2014년도에 IRS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정의를 했었습니다. 크립토커런시는 투자 물건으로서 투자를 해서 이익이 생기면 보고해야 되는 캐피탈 게인과 로스를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었는데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크립토커런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음성 자금이 투자가 되어 왔고 그리고 세금의 어떤 사각지대로 인식이 되면서 사실 갑론을박이 심해 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 차제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사회 간접자본, 사회 기반 시설을 투자하는데 자금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거의 일부를 그 충족하기 위해서 그 크립토커런시의 리포팅 리퀘어먼트를 강화해서 어떤 그 세금을 더 걷어들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재무부 산하에 있는 국세청에서 이게 이제 통과가 돼서 확정이 되면 재무부 산하의 국세청에서 좀 더 구체적인 시행안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초점을 준다고 하지만 이거와 관계없는 관련된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 크립토커런시가 가지고 있는 이코시스템 그 생태계의 주위에 있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디벨롭하는 디벨로퍼라든지 뭐 비트코인 마이너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그 음성 자금이라든지 또는 뭐 캐피탈 게인 로스나 이런 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조금 동떨어진 그 주위에 있긴 하지만 좀 동떨어진 그런 업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층들이 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CNN 보도입니다. 최근에 그 CNN이 갤럽 조사를 기초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상원의원의 그 평균 연령이 64.3세라고 하고 그다음에 하원의원의 평균 연령이 58.4세입니다. 그런데 네. 미국의 50세 이상을 조사해 봤더니 76%가 크립토커런시가 뭔지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평균 연령이 하원이 58.4세, 상원이 64.3세인데 50세 이상의 76%가 크립토커런시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면 과연 네. 이 법안을 통과한 이 의회에서는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통과했느냐 이런 부분을 좀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그런 뉴스를 보고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크립토커런시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 핫 이슈였지만 앞으로도 그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런 법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좀 더 많이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전통적인 사회 기반 시설도 확장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시설에 투자하게 됩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전통적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 이제 도로나 교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이런 시설에 이제 1,1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400억 달러 정도는 이제 교량을 수리한다든지 교체하는 데 이제 투자할 계획이 있고 이것은 지금 뭐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에 하이웨이 시스템에 투자된 것 가장 큰 규모의 투자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은 지금 하이웨이가 17만 3천 마일의 하이웨이가 수리를 요하고 있고, 그리고 4만 5천 개의 다리가 이제 수리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합해 가지고 1,100억 달러 정도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철도를 비롯해서 대중교통 분야에서도 지금 이제 이번 그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투자가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대중교통을 지금 사실 우리 그 미국에 보면 대중교통이 아주 그 옛날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현대화하기 위해서 390억 달러를 지금 책정해 놓고 있고, 기존에 이제 기차라든지 대중버스를 이제 현대화시키고 또 스테이션도 좀 수리를 하고 해서 수천 대 그 대중버스를 무공해 버스, 그러니까 지로 이미션 그 버스로 해가지고 뭐 전기 버스나 이런 식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한 660억 달러를 책정해서 여객 열차와 이제 화물 열차의 그 철도를 현대화하는데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엠트랙이 생긴 지가 50년 됐는데, 그 50년 전에 엠트랙이 설립된 이래 가장 최대의 규모의 대중교통 투자라고 이렇게 그 백악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이루어지면 완전히 미국이 새롭게 리모델링 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자, 이런 분야 외에도 또 어떤 투자들이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것 중에 제약회사가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통해서 그 약국과 보험회사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을 중지하는 안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리베이트를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을 제안했던 거죠.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제약관리협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대상으로 이제 소송도 제기했었고, 근데 이것을 갖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안을 그냥 연장하는 거로 지금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연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1,700억 달러가 전략이 된다. 뭐 이런 그 안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항이라든지 항만, 뭐 수로 이런 데도 전체적으로 수리, 유지, 보수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수도 역시 시설을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사회 기반 시설을 수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교체하는 이런 투자가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금은 우선 어디서 조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크게 둘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코비드-19으로 지금 정부에서 많은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다 쓰여지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수당도 조기 중단해가지고 전략된 돈도 있고, 또 각종 세금 크레딧 같은 것도 지금 다 찾아가질 않아서 남아있는 돈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를 다 합하면 약 5,190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돈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수를 조금 보완해서 이렇게 해서 조달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